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의 시각이 바뀌는 경험, 주식투시형 스페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50분 동안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민지입니다. 오늘은 내 계좌에 돈줄 내는 시간 함께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함께 하실 대표님, 돈줄 선생 이재선 대표님입니다. 저희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선비라고 별명을 붙여드리고 싶어요. 매일매일 묵묵하게 교육방에서 시황 분석해줌과 동시에 여러분들께 소중한 돈줄 종목 소개해드리는데요. 이 돈줄 종목들 대표님 해안으로 발굴한 보석 같은 종목들입니다. 방송 중에 소개해드렸던 종목들 하나같이 상승했고 다 방송 중에 보시고 함께 하신 분들은 수익 내셨는데요. 나도 오늘 방송 보고 함께해서 수익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돈줄 종목 시간에 주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양시장 모두 빨간불을 켠 채 장을 마쳤죠. 오늘 우리 시장 빨간불 켠 거 아직 연말 산타랠리의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계속될 산타랠리 속에 나도 조금이라도 더 수익 보고 싶다. 이제는 손실 그만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방송 잘 참고하시고 히든 종목까지 알차게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우리 대표님 교육 시작하기 전에 대표님의 포트폴리오 살짝 공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종목들로 수익 냈는지 함께 만나보시죠. 이재선 대표님의 수익률 상위 종목 탑10입니다. 우리 대표님 종목들 정말 많지만 그중에서 10가지만 추리느라 되게 힘들었어요. 지금 눈에 띄는 종목들 지금 몇 가지가 있죠. 6개, 7개 종목에서 무려 수익률이 3자릿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 한 종목에서만 수익률이 455%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에코프로도 393%로 400%에 육박하고 포스코 DX도 350%가 넘는 높은 수익률 자랑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신 시스템, 사만 알미늄까지 매지온 포함해서 100%가 넘는 높은 수익률 자랑하고 있죠. 방송 보시고 계신 시청자분들께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수익 냈는지 궁금하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 이재선 대표님께 문자 주시면 대표님께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수익 낼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 점검해드립니다. 문자로 보내시는 번호 샵 3989 입력해 주시고 보내시는 내용으로 이재선이라고 저희 돈줄 선생 이재선 대표님 이름 입력해서 문자 주시면 저희 대표님 교육방 함께 하실 수 있고 대표님께 포트폴리오 점검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 하단 자막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교육방 함께 하시면 오늘 방송 중에 안내해드리는 돈줄 종목의 정확한 이름 알아가실 수 있고요. 또 저희 대표님께서 저녁에 쇼츠로 이 종목들에 대해서 설명 보내드리거든요. 이 설명들로 알차게 운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하단 자막 통해서 교육방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대표님께서 오늘 시황 그리고 앞으로 전략 분석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는지 함께 보시죠. 자, 여러분 드디어 또 월요일이 돌아왔습니다. 자, 월요일만 되면 여러분들께 시장은 간단하게 분석해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왔는데요. 자, 보시면은 결과가 나옵니다. 자, 코스피 걱정할 필요 없다. 2,500에서 잠깐 숨고르기 하는 것은 추가 상승을 위해서 잠시 쉬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500 이상이 우리나라는 끝이 아니라 여기부터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구간이 시작이에요, 우리나라는. 미증시 4상 최고치 돌파하고 있죠. 자, 다우가 이렇게 날아가는데 코스피는 어디예요? 고작 과도한 낙폭이 있었던 구간을 해소하는 정도 수준입니다. 2,500을 돌파하는 것이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왔다가 아니라 과도한 낙폭을 해소하는 정도고 우리는 상승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발해야 된다. 그런데 시장이 건강하게 가기 위해서는 대형주 중심의 코스피가 먼저
거래대금을 붙이면서 움직여주고 그리고 나서 코스닥이 뒤따라오는 게 좋은 모습이다. 그래서 형님이 먼저 움직이고 그다음에 아우가 움직이고 이렇게 따라오는 게 아주 이상적인 모습이다. 뭐 결론적으로 최종 지점에 갔을 때는 코스닥이 상승률이 좀 더 높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코스피가 먼저 움직여야 건강한 시장이다 말씀드렸죠. 상반기에 우리가 건강하지 못한 이유 코스피는 못 가고 코스닥만 움직였기 때문이다라고도 여러분들께 누누이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움직임 보자고요. 코스피는 2500 이후에 2600을 향해 가고 있죠. 만족스럽지는 않아요, 사실. 미증시 다우가 사상 최고치 달성하는데 우리는 고작 2600도 돌파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선물 옵션 만기일이 있었는데 2500 중반 정도 가면은 콜옵션 매도가 많아서 더 못 올라간다. 그래서 목요일까지는 만약에 굉장히 강력한 시장이 나와서 2600 부근을 가더라도 2500 중반까지 다시 내려올 거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최종 지점은 이 정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딱 정상적인 구간까지만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끝이냐? 아니죠. 만기일 때문에 눌려있던 증시 같은 경우는 만기일이 끝나고 나서는 제자리를 찾아가게 된다. 제자리 어디예요? 우리나라 증시도 2600 돌파 시도 정도는 기본이고 한두 번 돌파 시도한 이후에는 넘어가는 게 당연한 겁니다. 자, 호재가 만발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우리 공매도 금지 조치 이것만 해도 더 이상 바닥권에서 내려가지는 않는다. 그리고 기술적 반등 정도는 나온다라고 말씀드렸고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게 FMC에서 훈풍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사실은 대주주 양도세가 먼저 나오고 내년 1월 정도에 제롬 파월 의장의 금리 인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완벽한 비둘기파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순서가 조금 바뀐 것뿐이에요. 제롬 파월이 먼저 비둘기파적인 움직임. 내년이면은 이제는 금리 인하 고려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파월 의장 같은 경우도 완벽하게 목표치에 다다라지는 못했지만 2%까지는 아니지만 이 정도면 그래도 우리가 원하는 수준은 진행되고 있다. 고용시장도 어느 정도는 만족스럽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금리 인상은 끝났다라는 거 미리 말씀드렸어요. 97%가 동결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원래 내년 한 3분기, 한 7월 이후 정도에 절반 이상의 이코노미스트 애널리스트들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가능성을 점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롬 파월 의장이 발언을 한 이후에 7월이었던 게, 그러니까 즉 3분기였던 게 5월로 당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시장이 훈풍을 불어왔다. 그리고 대주주 양도세, 추경호 부총리께서 이제 아직 논의된 바가 없다라고 했는데 맞죠? 여당과 야당이 논의하는 거지 본인이 논의한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본인 이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했는데 또 나오는 얘기 잘 들어보면은 이번 주 정도에는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대주주 양도세 연말에 물량이 쏟아져 나오는데 꼭 말일 날만 여러분들 매도하십니까? 미리미리 매도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12월 초부터 해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줄여온단 말이에요. 좀 상승하면은 내가 대주주 요건에 해당된다라고 하면 이미 미리미리 줄여오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이번 주에는 발표를 해줘야 그 물량이 덜 쏟아져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적절한 시기는 이번 주 정도가 아닌가 싶다라고 기존부터 말씀을 드려왔는데 빠르게 해결이 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여야가 우리는 어렵게 국민들을 위해서 타결을 맺었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정치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진통이 예상된다라고도 말씀을 드렸고 그래도 12월 말 되기 전에는 이 부분이 협상이 완료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정도 호재가 순차적으로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호재가 계속 나오고 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 반영이 되기 시작했다. 자, 그래서 지난주까지만 해도 외국인이 지난 4분기부터 해서 한 14조 원 매수했다라고 말씀드렸죠. 14조 2천억 정도에서 지난주 월요일 날 여러분께 보여드렸을 때. 근데 지금 얼마예요? 15조 6천억. 일주일 사이에 거의 1조 5천억 가까이 추가적인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외국인들이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도 있지만 그 전부터 해서 우리나라 증시를 다시 한번 또 모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금액을 왜 모아가느냐? 간단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한다. 그러면은 최첨단 산업 중에서 중국이 지금 세계를 지배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을 규제를 한다라고 하면은 반사이익을 얻는 국가가 있다. 바로 어디예요?
일본 그리고 대한민국이다라는 겁니다. 일본은 연초부터 해서 랠리를 펼치면서 날아갔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올라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주구장창 계속 더 사는 거예요, 지금 외국인들이. 이렇게 싼데 아직도 하나도 안 올랐네. 아직도 2,500 그대로 내내는 이런 인식이 외국인들 머릿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올해 FOMC에서 이제 국채 금리가 이제 5% 넘어가고 FOMC에서 매파적인 발언 나오고 할 때 한 차례, 그리고 이스라엘 전쟁으로 두 차례 내려올 때 이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11조 원까지 줄였었는데 지금 벌써 4조 원 이상이나 복구를 했죠. 계속 매수를 추가적으로 쌓아나가고 있는 겁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이유는 뭐다?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중국이나 베트남에 투자하는 이유, 해당 국가가 잘 됐으면 좋겠다? 아니라고 했어요. 돈 벌려고 하는 겁니다. 외국인들도 대한민국에 이렇게 큰 비중을 실는 거는 돈을 벌기 위해서예요. 아직 오른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 그리고 공매도 금지, 단기적으로 본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투자하기에 약간 꺼려지는 부분은 될 수는 있지만 해지가 안 되니까요. 대신 우리나라 증시가 싸다라는 측면은 인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노리시면 되는 거예요. 외국인들은 절대 손해볼 짓 안 합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 굉장히 약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코스피는 2,500 돌파해서 휴식 구간을 취하고 있는데 코스닥은 840도 못 넘어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했죠. 자, 지금 코스닥이 대격변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1위 에코프로 BM, 2위 에코프로, 그리고 4위 포스코 DX, LNF 포스코 DX 얘네가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지금. 그리고 3위에 있는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정도만 바이오주예요. 시총 상위 종목들이 다 2차 전지주인데 지금 2차 전지주가 쉬어가는 타이밍이니까 못 가는 게 당연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대격변의 시기.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제 거래 정지돼서 없어집니다. 셀트리온으로 합병되니까. 그리고 LNF 코스피 이전 상장, 그리고 포스코 DX 이전 상장, 이렇게 죄다 코스피로 넘어가고 하면서 시총 상위 종목들이 좀 비중이 바뀌게 돼요. 그러면은 2차 전지 비중도 조금은 줄어들게 된다라는 거. 그럼 조금 가벼운 몸놀림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2차 전지주도 이제 슬슬 휴식 구간을 마치고, 얼마 전에 에코프로 BM이 이제 44조 공급 계약 나왔죠. 이런 것처럼 2차 전지주도 순차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살살 나올 때가 됐어요. 충분히 쉬었습니다. 3개월 이상이면은. 그래서 코스닥도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다가옵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조금 늦게, 뒤늦게 출발을 해도 최종적으로는 코스피보다는 상승률은 더 높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린 이 내용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심지어 여러분 자신 없으시면 ETF 중에서 코스닥 레버리지 매수하셔도 충분히 좋은 수익 날 거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지금도 유효합니다. 840 돌파하면은 여기도 이제 시작이다라는 거. 1000포인트는 내년까지 해서 상반기 안에 지나가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주도주랑 일부 섹터들의 순환매 시장이다. 거래대금이 엄청나게 폭발하지 않고 있는 시장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모든 섹터를 다 끌어올리는 상승장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거래대금이 더 터져줘야 되고요. 그 전까지는 주도주가 먼저 시장을 이끌어주고, 그리고 나서 주도주 휴식할 때 나머지 섹터들이 순환매가 돈다. 어떤 섹터들이 순환매가 도는지는 저희가 항상 정리해드리고 있으니까 저희 교육방 입장하셔서 보시면 되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타이밍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상승 초입이에요. 우리가 왜 세 자릿수 수익률이 나는 종목들을 발굴해낼 수 있었을까? 이미 충분히 올라간 다음에 시장에서 이슈가 된 다음에 보면 그땐 늦는단 말이에요. 이슈가 되기 전에 바닥권부터 봐야지 세 자릿수 이상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내고 싶다. 큰 수익을 내고 싶다. 인생을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은 바닥권에서 봐야 됩니다. 자, 지금은 그 타이밍이 중요한데 드디어 타이밍이 왔다라고 최근에 말씀드렸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집중하시고요. 오늘도 제가 돈줄 종목 3종목 준비해 왔는데요. 끝까지 방송 집중하셔서 이 종목들 모두 포트폴리오에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대표님이 정말 자신 있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돈줄 종목 3개 가져오셨고 이번 종목들도 정말 어마어마한 종목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앞서서 대표님 포트폴리오 함께 보시면서 어떻게 해서 이분은 세 자릿수의 누적 수익률 가져가셨을까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잘 공략하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수익률 가져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오늘 방송 중에 또 잠시 후에 돈줄 종목 공개되니까요. 하단 자막 통해서 저희 교육방 함께 오시고 또 교육방에서 돈줄 종목의 정확한 이름과 운용 방법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대표님께서 또 아까 우리 시황 정말 꼼꼼하게 잘 분석해 주셨는데요. 알아듣기 쉬운 설명이었죠. 대표님이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외국인이 왜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겠냐. 다 그들도 돈 벌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우리 시장 외국인들 수급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정말 충분하다는 얘기인데요. 지금 여러분들도 저희와 함께 하셔야 연말 남은 산타 랠리, 연말 상승 랠리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하단 자막 통해서 교육방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순서로는 저희 대표님의 돈줄 종목들 리뷰 시간 가져볼 건데요. 저희 대표님 돈줄 종목들 정말 지난 방송에 소개한 돈줄 종목들 정말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그중에 HLB 같은 경우에는 40%가 넘는 큰 수익률 났는데 어떤 종목들에서 수익 났는지 포트폴리오로도 한번 만나보시죠. 저희 이재선 대표님의 수익률, 누적 수익률 탑10 종목들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정말 인생을 바꿀 만한 수익률이죠. 455% 상승했고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400%에 육박하는 높은 수익률 자랑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포스코 DX 350%가 넘는 어마어마한 수익률 자랑하고 있습니다. 나도 이재선 대표님처럼 정말 세 자릿수 수익률 기록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방송 잘 보시고 저희 대표님께 문자 주세요. 문자로 보내시는 번호 샵 3989 입력해 주시고 보내시는 내용으로 이재선이라고 저희 돈줄 선생 이재선 대표님 이름 보내주시면 저희 대표님께서 직접 시청자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해 드립니다. 이제 다음 순서로는 저희 이재선 대표님의 돈줄 종목 리뷰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함께 보시죠. 자, 여러분. 방금 전에도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최근에 HLB가 엄청나게 불을 뿜고 상승 랠리를 시작했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뭐 사실 32,000원 크게 중요한 가격은 아니다.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저항을 받고는 있는데 정말 중요한 가격은 4,000원, 9,000원 단위로 위치해 있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의아하실 수 있는 게 기본적으로 5,000원, 10,000원 단위로 넘어가는 게 가장 기본적인데 이 종목은 왜 4,000원, 9,000원이냐 많이 궁금해하신다. 근데 간단하다라고 했어요. 자, 바이오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신약 개발을 할 때 R&D 투자 비용만 계속 들어가요. 그리고 돈을 아직 벌지는 못하죠. 신약을 출시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여러분들 재무제표를 딱 열어보면은 대부분 종목이 다 빨갛게 적자로 잡혀 있을 겁니다. 돈을 쓰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무언가 물건을 제조해서 판매하거나 이런 게 아니죠. 신약을 개발하는 기간 동안에는 돈만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 개발을 한 이후에 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 비로소야 판매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때 또 판매가 잘 되어야 돈을 버는 겁니다. 판매가 안 되면 또 그것 또한 문제가 되죠. 자, 그래서 바이오주가 어렵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HLB 같은 경우는 아직 돈을 벌지는 못해요. 돈을 벌지는 못하는데 계속 주주분들을 위해서 주주분들께 이제 일부 뭐 노이즈도 있었고 해서 그리고 시간도 생각보다 오래 걸리고 해서 사죄하는 마음 그리고 보답하는 마음 다 포함해가지고 증자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유증도 하지만 무상증자로도 주식을 나눠드립니다. 그래서 바이오주들은 증자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5,000원, 10,000원 단위에 있던 저항이 점점 희석돼서 살살살살 내려서 1,000원씩 깎여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항을 4,000원, 9,000원 단위에 가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고요. 자, 이 종목은 간암 1차 치료제 리보세라닙과 캄렐리주맙의 이 병용요법이 지금 FDA에서 신약 허가 신청 단계, NDA 신청을 밟고 있습니다. 지금 반년이 넘어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내년 5월 전에는 5월까지는 나오는데 아마 뭐 한 4월 정도부터 해서 거의 가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현재 본심사 진행 중인데 중간 미팅을 했는데도 아무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았다.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신약 허가가 된다라고 하면은 현재 1차 옵션인 이제 아바스틴 티센트릭보다 약간은 나은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내년 하반기부터 해가지고는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기 시작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닥권에서 한 차례 올라온 이후에
휴식 구간을 취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숨고르기 하는 이 수렴 과정 거치는 이 구간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여러분들께 단단히 강조해 드렸습니다. 최근에. 거기다가 공매도 금지 조치 있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자, 여러분들 11월 6일부터 시작해갖고 공매도 금지 조치된 이후에 수급 동향입니다. 기본적으로 외국인과 기관 수급을 우리가 많이 보죠. 기관들도 뭐 33만 4천 주 정도 매수를 했는데 외국인 같은 경우는 어때요? 440만 주 어마어마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존에 공매도 쳐놨던 것들 일부 환매가 들어오고 그리고 신규 매수도 들어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공매도 금지가 되면은 가장 수혜를 보는 업종으로 제가 2차 전지주하고 바이오주 이렇게 두 가지를 꼽았습니다. 왜 그러느냐? 2차 전지주는 올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조정받아야 되는 구간이에요. 단기적으로 수급으로 인해서 때려 맞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 일부 나올 것이다. 교육해드렸고 바이오주는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공매도를 가장 많이 맞는 업종 하면 바로 바이오주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신약 개발을 함에 있어서 리스크가 너무나도 크단 말이에요. 신약 개발을 하면서 이렇게 임상 3상까지 가서 허가 신청하는 기업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 임상 2상에서 꼬꾸라집니다. 지옥문이라고도 표현하는데 대부분이 임상을 실패합니다. 디자인이 잘못되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면 신라젠 같은 경우가 그랬죠. 팩사백 같은 경우는 임상 디자인이 잘못됐었고 그리고 바이로메드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리가 잘못돼서 또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있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라는 것을 이제는 깨닫기 시작했어요. 2016년에 한미약품이 8조 원 라이선스 아웃을 하면서 기대감을 굉장히 모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다. 연구비를 조금 지원받는 것뿐이지 돈 버는 게 아니라는 걸 이제 모두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돈 버는 거는 이렇게 임상 마치고 글로벌 신약으로 해서 출시를 할 때 정말로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현재까지 진행 사항이 너무 좋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요. 임상 결과도 너무나도 좋다라고 기존부터 꾸준히 교육해 드렸습니다. 자, 보시면은 수급이 보여주고 있죠. 외국인들은 어떻게 한다? 절대 손해보는 짓 안 한다. 그런데 이렇게나 큰 금액을 이 HAB라는 기업에 쏟아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단기적으로 최근에 3일 동안 어마어마한 급등이 나왔죠. 조금씩 수익을 살살 붙여주다가 단기적으로 폭발적인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코스피 이전 상장까지 하게 된다라고 하면 뭐 더할 나위 없겠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지금도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중요한 포인트. 제가 아까 이렇게 기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44,000원, 49,000원 이렇게 4,000원, 9,000원 단위로 저항을 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렇게 돌파 시도합니다. 그러면은 바로 넘어가서 다음 저항까지 가면 좋겠지만 만약에 44,000원 구간 이런 식으로 해서 흔들기가 나온다라고 하면 44,000원 아래를 준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모아갈 만한 가격권도 줄 수 있다라는 거. 이 부분 여러분들 포인트로 가져가시고요. 그리고 이 종목을 저희가 교육해 드렸을 때부터 들고 와서 지금 이미 40% 이상 수익이 났다라고 하면은 난 정말 이 종목을 짧게만 보고 싶어. 바이오주는 꼴도 보기 싫어하시는 분들은 차익 실현하시면 되고요. 간단합니다. 44,000원 이탈할 때 차익 실현하시면 돼요. 그래도 40%는 챙기는 겁니다. 그리고 저처럼 기대감을 갖고 좀 길게 나는 중장기로도 투자할 수 있다. 성공하기만 한다면은 얼마든지 투자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딱히 노이즈가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이 종목을 좀 중장기로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HLB 같은 경우 우리가 뭐 오래 되지도 않았죠. 지금 12월에 소개해드려가지고 벌써부터 이렇게 멋진 수익률 한 2주 지났죠. 수익률 보여주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고요. 자, MP 같은 경우도 저희가 바닥에서부터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어요. 메타버스 관련주들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라고 교육해 드리고 나서 이 종목이 지금 3,000원 구간 아래 있다가 막 회복하고 공방을 펼치면서 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다라고 교육해 드렸죠. 수렴 과정이 끝나면 어떻게 된다? 위든 아래든 한번 움직이게 되어 있는데 아래로 내려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 종목이 이제 더 이상 내려갈 데도 없다. 아래로 한번 흔들더라도 어차피 제자리 찾아가게 되어 있다. 올해 메타버스 관련주들 다들 너무나 힘들었다. 콘텐츠 관련주도 힘들었고 메타버스 쪽도 힘들었고 게임도 힘들었고 이 연관된 섹터들이 다 같이 어려운 성장주들이 힘든 한 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년 정도가 되면은 최근에 제롬 파월의 금리 인하 내년에 가능성 있다라는 발언 이후에 무슨 얘기 많이 들리세요?
성장주가 이제 움직일 수 있다라는 얘기 들리죠. 자, 이 부분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매년 1월에는 지난주에도 설명드렸는데 기억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매년 1월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가전 박람회가 있습니다. CES, 라스베가스에서 매년 열립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CES가 나올 때마다 그 해의 트렌드를 제시하는 겁니다. 메타버스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있었고 한데 내년에는 조금 더 강화될 수 있습니다. 애플에서 이제 비전 프로 출시한다고 하죠. 3월에는 무조건 나오고요. 1월부터 출시 가능성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애플 스토어 직원들한테는 비전 프로에 대해서 사용법이랑 교육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1월 정도에 조기 출시된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또 다단버프를 받고 이게 급상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기대감까지 모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MP를 이런 바닥권 구간에서 봐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딱 뭐 일주일 만에 이렇게 멋진 모습 보였죠. 거의 40% 가까이를 빠르게 상승하면서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 종목은 사실 최근에 올라온 이유 중 하나는 또 하나가 있어요. 위직 스튜디오가 이제 그 M&A 관련된 이슈에 엮이면서 자회사로서 같이 조금 올라온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거 아니어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1월 되면은 성장주들 난리 날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지금 휴식 구간을 준다라고 하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더 담거나 아니면 없으신 분들은 신규로 편입해도 되는 종목입니다. 이미 거래대금 들어오기 시작했으니까요. 편안하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런 멋진 종목들 오늘도 여러분들이 또 포트폴리오에 담아 보셔야 될 텐데요. 자, 첫 번째 종목 공개할 시간입니다. 자, 잠시 후 힌트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표님 돈줄 종목 리뷰할 때 당당한 거 보셨나요? 아니 어떻게 한 종목에서 소개한 지 2주 만에 약 43%의 누적 수익률이 나고 또 MP 같은 경우에도 일주일 만에 40%에 육박하는 큰 수익 자랑하고 있는 거 보셨죠? 이제 첫 번째 돈줄 종목 공개할 시간인데요. 이번 돈줄 종목도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어떤 종목인지 제가 대표님께 퀴즈 살짝 내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네, 부르셨나요? 네, 첫 번째 돈줄 종목 힌트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제가 이 종목 힌트를 아이돌과 좀 엮어서 준비를 해봤어요. 준비되셨을까요? 아이돌이요? 네. 또 이렇게 긴장하게 만드시네요, 저를. 그렇죠. 네. 아니 대표님이 워낙 선비 같으셔서 아이돌을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이거 감안하고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 동방신기 중에 네. 열정맨으로 유명한 멤버 아실까요? 동방신기 열정맨으로 유명한 멤버가 있습니까? 네네. 정말 열정하면 이분 이렇게 할 정도로. 그 방송에서 CF에서 제가 한번 본 것 같은데 윤호 씨가 이렇게 나오는 걸 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대표님이 아이돌 잘 모르시지만 그래도 정말 맞춰주셨는데요. 윤호가 오늘 종목과 좀 비슷하거든요. 어떤 종목인지 윤호의 윤호와 비슷한 이 종목 자세하게 저희 대표님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좀 앞쪽 세대까지도 넘어갔네요. 제가 지난 시간에 제가 하이브 이제 말씀드릴 때 BTS를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그래서 어떻게 BC가 나오나 했었는데 또 이제 뭐 다른 좀 더 앞세대 MZ 세대는 모를 수도 있는 아이돌 그룹을 가지고 나오셨네요. 예, 굉장히 뭐 비슷하다라고 합니다. 윤호하고. 예, 그래서 의료 AI주 하면은 사실 많지는 않아요. 제가 이 시간에서 여러분들께 루닛을 교육해 드렸고, 그리고 뭐 JLK니 뭐 신테카바이오니 뭐 이 종목이니 딥노이드니 이런 종목들 많이 소개해 드리고 뭐 셀바스 그룹도 소개해 드리고 했었죠. 자, 그래서 아직까지 여러분들께 소개 안 해드린 종목이 굉장히 극소수밖에 안 남았는데 그중 한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올해 어마어마한 성장을 이룩했죠, 의료 AI 관련주들은. 그리고 나서 뭐 국제적으로도 지금 의료 AI 쪽으로 챗 GTP 이후에 의료 쪽도 AI 쪽이 각광을 받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뭐 최초로 FDA 승인도 받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관련 섹터를 여러분들이 계속 보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이 종목이 충분하게 휴식을 취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이 하락 같은 경우에는요. 올해 많이 올라왔으니까 단기적으로 2차 전지주가 쉬는 것과 똑같습니다. 쉬어야 되는 타이밍이 왔으니까 쉰 것뿐이에요. 휴식을 취하고 나서 다시 출발을 해야 되는데 1차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예요? 여기서 이렇게 박스권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 충분히 휴식이 나오고 있죠.
제가 볼 때는 이거 45,000원만 넘어가면 다시 한번 랠리를 펼칠 수 있는 종목인데 아직까지는 힘을 모으고 있는 구간이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딱 중심선 부분에 있죠. 자, 4만 원 이하 구간이면 너무나도 좋은 가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음봉으로 밀릴 때마다 조금이라도 내려오면은 그때마다 모아간다라고 생각하시고요. 만약에 그냥 바로 45,000원을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45,000원 돌파하는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에 대해서 집중을 해서 원하는 만큼의 물량을 딱 실어주시면은 이 종목이 추세적으로 다시 한번 복귀를 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거. 이제 낙폭 과대한 종목, 기술적 반등 정도만 나온 겁니다. 아직 추세는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비추세 구간이고요. 45,000원 넘어가면 좋아질 수 있으니까 이 구간에서 핵심 포인트 잘 보시고요. 또 좀 더 디테일한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매일매일 방송이 끝나고 저녁 7시에 쇼츠 영상 40초짜리 영상 올려드리죠. 해당 영상 항상 보세요. 종목명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했어요. 종목명 공개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똑같은 종목도 삼성전자를 9층에서 샀느냐 5층에서 샀느냐 결과값은 지금 매우 다르다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종목 또한 가격 전략이 중요하고 그리고 매매 타이밍이 중요한 거니까 꼭 저녁에 7시에 저희 교육방에 올라오는 영상까지 시청하셔가지고 정확하게 대응해서 여러분 기존에도 이 종목이 2배 이상 수익이 났었는데 다시 한번 기회를 잡고 있다는 거 포착해서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담아보시기 바랍니다. 대표님이 정말 인상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삼성전자를 9층에서 사느냐 7층에서 사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종목명을 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종목 어떻게 운용해야 되고 종목의 매매 타점 잡아야 하는 게 정말 중요한 만큼 저희 교육방 함께 하셔서 대표님의 쇼츠 영상으로 매매 타점까지 야무지게 잡아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 방송 중에 단 한 번만 대표님 교육방 입장하는 방법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화면 보시면 오른쪽 아래에 네모난 QR코드가 하나 보일 텐데요. 그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어플 가져가시고 영어로 된 링크 보이실 겁니다. 그 링크 눌러주시면 대표님 교육방 한 번에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방 입장하실 때는 참여 코드가 필요해요. 참여 코드는 행운의 숫자 7을 4번 입력해주세요. 대표님 교육방 참여 코드 7777 입력하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면 대표님의 오늘 돈줄 종목의 정확한 이름 그리고 매매 타점까지 야무지게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어서 저희 대표님 돈줄 종목 리뷰 해볼 시간인데요. 앞서서 저희 대표님 정말 자신 있고 당당하게 리뷰해 주시는 모습 보셨죠? 이번에 소개할 돈줄 종목들도 정말 수익률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떤 종목들에서 얼만큼 수익 냈는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여러분 제가 이번에도 올해도 연말이 다가오고 있죠. 작년 제가 12월 31일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올해 포트폴리오를 정리해드리면서 대형주는 딱 2종목밖에 안 보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은 올해도 상반기에는 그렇게 지수가 썩 좋을 것 같지 않아서 당장은 한 2종목 정도만 보겠습니다라고 소개해드린 종목이 하나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이 종목 포스코 퓨처엠이었습니다. 기억이 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시겠죠. 자, 작년 연말 가격이 18만 원이었습니다. 정확하게. 그리고 나서 1월 4일까지 매수 기회를 충분히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종목은 어마어마한 상승세 18만 원부터 해서 거의 70만 원까지 상승하는 놀라운 수익률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나서 제가 최근에 계속 앵무새처럼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2차 전지주 쉬어야 됩니다. 2차 전지주 지금은 못 갑니다. 충분히 쉬어야 더 갑니다. 이 얘기를 반복해서 여러분들께 교육해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70만 원에 육박했던 종목이 30만 원 이하까지 내려왔죠. 자, 이 가격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전쟁에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승리하는 것.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죠? 바로 무혈입성이라고 하죠. 제가 볼 때 이 30만 원 아래 구간은 무혈입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한 차례 낙폭을 제한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주었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재차 30만 원 이탈했다 실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한 번 수급이 들어왔으면 여기서는 이제 가능성을 내비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아래서 얼마나 있느냐 차이지 어차피 30만 원은 회복이 되는 구간이다라는 거. 이게 다시 18만 원으로 돌아갈 이유는 없습니다. 참고로 음극재 쪽으로는 우리나라 1위 기업이고요. 2차전지 양극재 쪽 같은 경우도 2025년까지 국내 1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기업입니다. 그럼 음극재, 양극재를 모두 아우르는 기업이 되는 것이고 지금 뭐 IRA부터 시작해서 리튬에 대한 공급 확보가 굉장히 시급한데 아르헨티나의 염호를 이 포스코 그룹에서 가지고 있다. 최대 수혜주는 바로
포스코 퓨처 M이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2차 전지주 중에서도 지금 다들 고평가 아니냐, 뭐 실적이 최근에 안 좋게 나왔다, 그리고 리튬 가격 하락한다,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럼 가장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은 어디냐라고 봤을 때 포스코 퓨처 M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7만 원대에 포착을 하셨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 또한 지금 최근 한 달 정도 됐죠. 한 달 조금 넘었는데 36.28%. 대형주들 잘 안 움직이는 가운데 반도체주랑 그리고 낙폭과대주들 정도만 조금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 낙폭과대주 중에서 포스코 퓨처엠이 오늘까지도 36%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죠. 대형주는 이렇게 삐죽하고 상한가식으로 올라가는 거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가면은 오히려 제자리를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무언가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이상 이렇게 되기는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형주 같은 경우는 추세를 만들면서 간다.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면서 이런 식으로 반복되면서 추세를 만들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보이시죠? 추세를 이렇게 만들고 가는 거예요. 추세를 우상향하는 추세를 말이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 또한 지금 만약에 한 35만 원 부근까지 내려와 준다라고 하면은 아직 없으신 분들도 또 사도 되는 그런 구간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닥권에서 30만 원 돌파해서 이제 시작하는 구간입니다. 36%나 올랐으면 대형주 치고는 많이 올랐습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18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갔던 종목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18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가면은 285%예요. 285%나 상승했던 종목인데 여러분들이 30%대 36% 상승했다고 만족하실까요? 그건 아니겠죠. 이 종목에 대해 기대감을 갖고 중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여력이 된다. 나는 좀 이게 빠르게 순환하지 않고 좀 여유 자금이라서 좀 묻어두고 좀 편안하게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라고 하면은 자, 보시면 알겠죠. 지금 36% 올라온 게 이 차트 안에서 고작 요만큼밖에 안 됩니다. 고작 요만큼밖에 안 돼요. 아직까지도 어마어마하게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이 꼭대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만약에 이 종목이 40만 원 정도까지만 가도 지금부터 해도 여러분들 꽤나 괜찮은 수익률 충분히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최소 15에서 20% 정도는 기본적으로 갈 수 있고 만약에 40만 원을 돌파한다?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이제 하락한 구간에서 되돌림 정도인데 40만 원 넘어가면 새로운 추세를 다시 한번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40만 원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니까 이 정도까지는 보유를 해서 이 40만 원 구간에서 정리를 할지 아니면은 조금 더 길게 중장기로 가져갈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편안하게 들고 갈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을 포트폴리오에 지금 많이 들고 계셔야지 여러분들이 신경 안 쓰고 내 본업에 집중하면서 주식으로는 부업처럼 부가 수익을 매월 따박따박 제2월급 통장처럼 챙겨갈 수 있는 겁니다. 편안한 종목들 많이 보시고요. 자,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셀트리온은 이슈가 있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없어집니다. 왜? 합병이 되기 때문이에요. 자, 셀트리온으로 합병되면서 이전 상장과는 또 다른 종목의 이제 공백이 생기게 되겠죠. 자, 그래서 셀트리온 이제 거래 정지를 당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저희가 이거 15만 원 이하 구간 여기 또한 뭐다? 무혈입성. 사실은 15만 원이 아니라 20만 원 아래만 해도 무혈입성은 맞아요. 이 종목은. 여기 있을 구간이 아니고요. 이 종목은 30만 원 위에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항상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뭐 코로나 시대 때 이슈부터 시작해서 이 종목이 백신을 만들어야 되는데 치료제를 만들어서 좀 과도하게 밀린 것,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잠깐 동안이지만 25%대까지 떨어진 것. 이 종목은 영업이익률이 30% 중후반 정도는 나와야 됩니다, 최소한. 그런데 20% 중반까지 떨어진 것, 이런 부분이 다 겹쳐서 하락이 나왔다. 그리고 나서 상승을 해야 되는 실적은 회복이 나오고 좋아지고 있는 타이밍인데 못 올라가고 오히려 지금 금리 인상 시기라서 억울하게 밀려 내려오고 있다. 여러분들 바이오 종목 중에서 돈 버는 기업은 별로 없습니다. 정말 몇 개 없는데 그 중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은 매년 성장하는 기업이고요. 지금 어마어마한 성장세가 또 앞에도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최소 7개 이상의 바이오시밀러가 임상을 마치고 블록버스터급 신약이 특허가 만료됩니다. 복제약 계열에 있는 이런 사업을 하는 기업들은 지금 엄청난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내년부터 해서. 그런 셀트리온이 지금 이렇게 바닥권에 있다? 너무나도 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까 외국인 말씀드렸었는데 외국인들이 뭐 한 9만 주 정도 매수를 했는데
기관이 또 집중하는 기업이죠. 100만 주 이상 기관이 매수를 해서 모아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에 대해서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이렇게 20% 이상 올랐는데 이거 정리해야 됩니까? 거래 정지된다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다 좋습니다. 이 종목이 거래 정지되니까 난 기회비용을 살리겠다라고 해서 트레이딩을 계속하고 싶다라는 분들은 매도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다른 종목을 매매하다가 추후에 돌아오는 게 맞습니다. 근데 셀트리온이 시가총액이 최상단에 있는 종목인데 여러분 삼성전자 갖고 단타 치는 분 안 계시죠? 셀트리온 가지고 단타 치는 분은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유 자금을 갖고 묵직하게 담아놨다라고 하면은 중장기적으로 보세요. 제가 볼 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30만 원 아래에 있을 종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겸손하게 한 25만 원에서 27만 원 이 정도까지만 가더라도 결코 적은 수익률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가격권까지 제가 생각한 가격권까지 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30만 원 이상 간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매수한 가격에 대해서 대형주이지만 2배 이상 상승하는 거죠. 충분히 가능성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장기적으로 보세요. 여러분들 계좌를 두둑하게 불려줄 수 있는 이런 종목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요. 자, SNS텍은 간단하게만 보고 가겠습니다. 자, 이슈가 있어서 밀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최근에 제가 44,000원대에 교육해드리고 나서 빠르게 20%대의 상승을 보였는데 이 52,000원 돌파 시도하는 거 좋다. 근데 유지 못하면 정리해야 된다라고도 여러분들께 교육해드렸습니다. 52,000원 정확하게 가격 설정해드리죠. 저는 뭐 5일선 이탈하면 21선 이탈하면 뭐 추세가 깨지면 이렇게 추상적으로 말씀 안 드립니다. 가격으로 정확하게 전략을 제시해드려요. 51,000원 유지가 안 되면은 이 종목은 당장은 들고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한번 쉬고 가는 거예요. 나는 중장기라서 그냥 들고 가겠다. 오케이, 괜찮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딩 전략이다. 52,000원 무조건 유지해줘야 된다. 유지가 안 되니까 한 3일 정도 간보다가 어떻게 돼요? 급락이 한번 나옵니다. 물론 이슈는 있었어요. 펠리크를 우리나라 기업권은 아직 삼성전자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다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사가 나왔는데 말씀드렸죠. 펠리크를 사용하려면 ASML의 노광 장비 이쪽에 사용을 하려면은 품질 테스트가 완료돼서 호환이 됩니다라고 판정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신약을 개발했는데 식약처에 이제 허가를 받아야지 판매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직 안 나왔어요. 우리나라 기업은. 이미 기술력은 재작년에 완료가 된 기업입니다. 근데 품질 테스트 이게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삼성이 못 가져다 쓰는 겁니다. 삼성에서 이 기업의 지분을 8%나 가지고 있고 이 기업에서 90% 이상 투과율을 달성하는 기술력을 발표한 시점부터 해가지고 모든 공정에다가 펠리크를 사용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근데 아직까지 사용 안 하는 거 가지고 기자분께서 뭐라고 하셨는데 뭐 맞는 말씀도 일부 있지만 좀 더 분발해야 된다는 거 일부 있지만 기술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기업의 제품이 나빠서가 아니라 아직까지 품질 테스트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다라는 거. 자, 그래서 그런 오해에 대한 이슈 같은 경우가 이제 해결되고 다시 한번 반등 구간 만들 수 있는데 이 반등 구간 만든다라는 거는 47,000원이 회복되어야 다시 한번 추세대로 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바닥권에서 한번 올라오고 휴식 취하고 47,000원 회복되면 이런 식으로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상승 N자 형식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종목 여러분들 뭐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보시라고 말씀드렸고요. 롯데관광개발은 낙폭과 대주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이런 정보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자,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를 보낸 다음에 갑자기 급등을 해버렸죠. 중국에서 6호 귀환한다라고 해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최근에 6호 기한 전 가격보다도 더 싸게 내려와 있다. 이거 무혈입성이다.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온다라고 말씀드렸고, 자, 30%의 멋진 수익률 달성을 했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바닥권에서 포착을 한다라고 하면 기술적 반등만 먹어도 한 25에서 30%는 기본이고, 만약에 추세대로 복귀한다라고 하면 100% 수익도 어려운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뒤에 종목들은 많은데 시간 관계상 다 소개해드리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두 번째 종목 만나봐야겠죠. 자, 두 번째 종목도 이렇게 낙폭 과대주, 과도하게 밀려있는 종목 준비했으니까 힌트와 함께 만나보도록 하시죠. 네, 저희 대표님께서 정말 돈줄 종목들의 수익률 현황 꼼꼼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다 하나같이 정말 어마어마한 수익 냈습니다. 지난 방송, 지지난 방송 보고 이 종목들 매수하신 분들 계좌 빨갛게 물들이고 있으니까요. 지금 방송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망설이지 마시고 저희 교육방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돈줄 종목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시간 남지 얼마 않은 만큼 대표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네, 두 번째 돈줄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약간 제 나름대로 넌센스 퀴즈를 준비해봤어요. 네, 네, 시작해도 될까요?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람이 착한 곳을 하면 여기에 가고 나쁜 일을 하면 죽어서 여기에 간다고 하잖아요. 정답, 네. 천당. 맞습니다. 천당 맞습니다. 이 천당을 3번 가면 이렇게 부른다고 할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인지 저희 대표님과 함께 만나보시죠. 네, 넌센스 퀴즈긴 한데 좀 무시무시하네. 천당을 3번 가려면 3번 죽어야 되는 건데 썩 그렇게 끌리지는 않네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넌센스 퀴즈라고 하시니까요. 네, 그래서 3번을 살아야지만 갈 수 있는 이런 곳이고요. 자, 이번에는 바이오주 제약주 중에서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자, 안구건조증 치료제 쪽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기업입니다. 제가 이 기업을 6,000원대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예, 6,000원대부터 말씀드렸는데 지금 벌써 6만 원이 돼 있네요. 거의 10만 원 구간까지 갔다가 내려와 있는데 그 당시에 제가 2016년에도 성장성이 굉장합니다라고 교육을 해드렸는데 여러분들 벌써 이만큼 와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점프를 한번 했었는데 바이오시밀러 사업에 진출해서 블록버스터급 바이오시밀러 아일리아를 완성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임상 성공한 이후에 이미 유럽에서는 이미 출시가 확정이 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셀트리온보다 이 아일리아는 좀 빠르게 허가를 받았네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신성장 동력이 나오는 종목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안구건조증, 내년에 의료보험이 되네 마네 하면서 최근에 사재기 이슈도 있고 했었죠. 거기에다가 추가적인 바이오시밀러 산업까지 추가된다라고 하면 이 기업은 지금 여기에 있을 구간이 아니다. 여기는 어떤 구간이에요? 기존에 이슈가 되기 전에 있던 가격 구간이에요. 그러면 너무나도 싸다라는 거죠. 반영이 하나도 안 된 거예요. 신사업 성장 동력에 대해서는. 추가 성장 동력 기대되는 기업이다라는 것만 생각하신다라고 하면은 지금 가격권 너무나도 좋은 구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편입해 보신 다음에 좀 편안하게 들고 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아까 CES가 1월에 가장 큰 행사입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약바이오도 있어요. 1월 되면은 매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약바이오주도 1월까지 해서 한 번 정도는 멋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거. 최근에 셀트리온 HLB부터 시작해서 시작된 이 수급, 셀트리온이 잠깐 쉬면은 다른 곳으로 흘러가야 될 텐데 그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 종목도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편안하게 담아놓고 여러분들 수익 꾸준히 올리면서 내가 이렇게 바닥권에서도 종목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 뿌듯하게 느끼시는 내년 2024년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빠르게 어서 가져가셔서 수익 내셔야겠죠. 이제 짧게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대표님 포트폴리오 보시다 보면 400%가 넘는 높은 수익률 자랑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셨을 텐데요. 어떤 종목인지 제가 지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재선 대표님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한 종목에서만 보면 455.21%의 누적 수익률 확인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수익 내셨고 어떤 운용 전략 사용하셨는지 저희 대표님 모셔서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나와주세요. 네, 나왔습니다. 자,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기존에도 꾸준히 설명을 드려왔고 지금 시간이 아주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짧게 간단하게 여러분들 보여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32,600원에 저희가 검색기에 포착을 해서 여러분들께 교육해 드렸습니다. 연초부터 해서 멋진 모습을 보였던 종목이죠. 어떻게 했습니까? 삼성에서 지분을 인수하면서 360포인트 그냥 다이렉트로 상승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빠르게 더 높은 수익률이 발생을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5만 원 구간 정도 근처를 넘어가야 되는데 15만 원 쪽으로 붙어가면서 상승이 정체되면 정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는 기술적 반등 정도만 보면서 수익을 꾸준히 붙여가고 있습니다. 벌써 400포인트가 넘는 수익인데 여러분들 지금도 또 봐도 되는 구간이고요. 수익 계속 붙여가고 있습니다. 로봇 관련주 AI 관련주, 반도체주는 주도주니까 계속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이 종목 지금도 늦지 않았다. 지금도 계속 움직일 수 있다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RS 오토메이션도 최근에 교육해드리고 지금 한 달 정도 지났는데 또 오늘 제대로 15,000원 돌파하고 있죠. 15,000원만 유지되고 이런 종목들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체크를 하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종목은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자, 이 종목은
로봇주가 아니고요. 사실 요거 잘못 나와 있네요. 로봇주가 아니고 관광 관련주인데 낙폭과대주입니다. 6억 이한 이후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종목으로 4,700원 넘어가면은 멋진 수익률 보일 수 있으니까 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쉽지만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덧붙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